저희 시간 진행되는 동안 일단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 기조대로 가주길 바라보면서 굿바이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대우건설입니다. 6,000원에 10%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연락인데요. 김한기님께서 주셨어요.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정말 야금야금 계속 밀려가지고 어느덧 좀 많이 내려온 느낌인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앞에서도 이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추가 매수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이 가격 밑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하락이 확실히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가랑비에 옷 젖다가 결국은 진짜 흠뻑 젖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추가 매수까지 해봐야 더 힘들 거예요.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매수가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이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본전 가격이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 정도에 왔을 때 파세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4,500원, 4,000원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그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고, 역시 매수 관점에서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입니다. 대우건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이 종목에 대한 답변 전해드렸고요. 자, 문자로 GS 리테일 들어와 있습니다. 37,650원에 사셨대요. 15%. 사실 소비회복 기대감에 유통주에 대한 전망들 곳곳에서 좋게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매수 가능성은 주실까요? 네. GS 리테일 아마도 이제 방송을 좀 보고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방송이죠. 지난주에 이제 이날이었어요. 화요일 날. 제가 이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 관련주와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들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렸고, 편의점 그리고 유통 관련주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이날이에요. 그런데 그날 안 사셨어요. 그날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여기 사신 거죠. 좀 빨리 판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문제될 거 없습니다. GS 리테일 아직 싸요. 지금 가격에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셔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4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끌고 가셔도 충분히 무난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GS 리테일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 매수 가능 답변 받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통해서 대덕전자 접수돼 있습니다. 15,000원에 10%. PCB 기판 업체죠. 오늘 시장 대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인데요. 이 종목 사도 됩니까, 멘토님?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여러 가지 흐름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이제 기술주라고 하죠. IT 쪽. 근데 지금 대덕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물론 실적도 중요하고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참고를 한다면 또 이걸 참고를 해야 돼요. 즉 이제 흐름이거든요. 근데 대덕전자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흐름이에요.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머리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또 만들었어요. 이거 바로 헤드 앤 숄더, 삼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올라가다 이제 하락으로 가는 경우에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제대로 돌려내지 못하면 사실 대덕전자는 지금은 매수의 관점에서는 보기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5,000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흐름 완전히 전환시켜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보기 좀 힘들고, 차라리 물려있는 분들은 올라왔을 때 좀 덜어내는 정도의 관점으로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덕전자 매수 유보 답변 받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디바이스 ENG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45,0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비중이 커요. 50%나 됩니다. 작년에 만원권 이하에서 이 연말 6만원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걱정돼서. 네. 사실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인 네. 거예요, 사실.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경고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부터 해서 올라갔어요. 이 반도체 장비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1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1월 달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도 팝니다. 포트폴리오가 바뀔 거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유력한 그 하락이 좀 잡힐 수 있는 가격대는 한 3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추가 매수할 수도 없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차라리 3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역시 신규 매수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 주셨습니다. 보유자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안랩 보죠. 문자로 접수됐습니다. 96,900원에 35%. 시장 대비는 나은 분위기인데요. 이 종목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안랩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랩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특정 정치인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보안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기업은 실적도 굉장히 좋고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기술력도 뛰어난 기업이에요. 근데 항상 어떤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서 그 정치인의 행보하고 주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안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안랩이 이런 어떤 기대감을 품고서 또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테마주. 결국 안랩은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개인들이 하면 위험합니다. 이 정치 테마주가 올라갈 때 정말 시원시원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해서 한 번에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도 못 나와요. 수익이 났을 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못 팝니다. 그러다 보면 또 떨어져요. 손실.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테마가 지나고 나면 가격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좀 좋아요.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반등 시에 정리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96,000원에 매수하셨다면 반등 시 매수가 회복되면 정리하시고요. 신규는 당연히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일단 매수 유보이고요. 반등 시 매도하면서 보유자분들 잘 빠져나와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가죠. 유튜브 통해서 6,700원에 사셨대요. 30% 비중입니다. 흐름 놓고 보면, 차트 보면 정말 이지하지 않아요. 이분은 뭐 중기로 보유할 생각이시라고 하는데 갖고 가도 돼요? 자, 중기 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게 손실이 나면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애초에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중장기로 봐야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지바이오는 중장기로 보는 종목도 아니고 중장기로 봐야 되는 가격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건 이제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핑계일 뿐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시장하고 그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난 처음에 중장기로 안 봤었잖아요. 그런데 왜 손실이 나면 중장기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초에 내가 단기로 봤다면 단기로 결과가 안 나왔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지바이오는 당연히 올라오면 반등 시에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와서 8,000원까지 왔어요. 근데 안 빠졌어요. 중장기로 보겠다. 결국은 나중에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지바이오는 반등 시 8,000원 정도 오면 정리하시고 신규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에 대한 전략 꼭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성 델타테크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고요. 비중 20%. 이 종목은 최근 20거래일 중에 이틀 제외하고 뭐 계속 내려오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분이 매수가가 12,100원. 높아요. 신성 델타테크 대응 전략 주세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딱 보이거든요. 어떤 식의 흐름이냐면 한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제 과거의 흐름하고 딱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매수하시거든요. 한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나서 오랜 기간 어떻게 했습니까? 눌렸어요. 이렇게 눌렸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또 눌렸죠. 예, 눌렸을 때 이때일 거야 아마. 이 시점에서 이제 다시 똑같이 앞에서처럼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거 가격대에 많이 매수하시거든요. 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단순하다면, 종목들이 단순하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과거의 흐름을 보고서 똑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이슈를 LG와 군사와 관련해서 이슈를 타고서 한번 주가가 올라왔지만 지금처럼 올라올 만한 실적을 내진 못했어요. 그 과거에 제가 또 이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 유아용 그 자동차죠. 운전하는 자동차. 그거와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되면서 이제 과거에도 움직임이 한번 크게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실적이 따라붙지 않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던 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 기업은 어쨌든 반등을 기다려보면서 반등 나오면 잘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0,000원 정도 오면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는 안 돼요. 그래서 신규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이요. 문자로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 대비 선전한 종목이죠. 오늘 유난히도 보험주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답변 주실까요? 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금리 인상은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요. 올해는 품고 가야 될 이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종 종목, 바로 은행과 보험, 이쪽은 포트에 하나씩 꾸려놓고 가져가시는 게 시장이 흔들렸을 때 대응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매수 관점에서 가능하죠. 오늘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 가능 답변 주셨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이야기 주셨고요. JYP 엔터 갑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37,200원에 보유 중이세요. 15%. 이 중국 음원 독점 공급 소식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밀립니다. 외국인 매도가 오늘 잡히고 있는데 JYP 엔터 살만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되나요? 네. 사실 지금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이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테센트하고의 어떤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죠. 그건 분명히 호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느냐? 이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 엔터 관련주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 종목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여기서는 이 시장 변동성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YP 엔터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라 지금 당장 떨어졌다고 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떨어지고 나서 흐름 다시 잡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입니다. JYP 엔터 봤고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갑니다. 이분이 비중이 60%나 되세요. 신영님이 연락 주셨는데 지금은 4,100원대죠. 이분의 매수가가 5,100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나왔어요. 추가 매수. 네. 다들 지금 손실 중이셔서 그래서 추가 매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가격대부터 지금 또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평균 단가가 좀 낮춰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업은 어쨌든 한 번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음 시세가 없었잖아요. 없고 흘러내리고 있다는 건 이 물량들이 다음까지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저점 자리, 이 받치고 있던 자리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라 지금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차라리 조금 기다리신 김에 조금 더 저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900원 아래로 떨어져야 그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신영님 잘 기억하고 계시죠? 답변 참고하시고요. 자, 문자로 메가스터디 들어와 있습니다. 11,800원 20%입니다. 역시나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연락인데요. 메가스터디는 이렇게 차트 길게 놓고 보면 참 재미없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재미가 없죠. 당연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은 메가스터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테마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못 가다 보니까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이제 갑자기 막 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테마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기업은. 그래서 지금 메가스터디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저는 12,000원 있죠. 이가 위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파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는 안 하셔야죠. 그리고 신규 매수 역시도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가죠. 아이큐어입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는데 영진님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지금 65,000원에 사셨대요. 2월달 제일 높은 부근에서 사신 것 같아요. 10%. 역시나 추가 매수 질문입니다. 네. 6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진짜 이건 고점에서 네. 힘드시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실패라고 생각이 든다면 실패를 또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새로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 지금 물량들도 꽤 많이 빠져나온 상태라 이 기업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가 아니라 42,410원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올라오면 전 55,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아이큐어 꼭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많은 종목이 남아있지만 저희 내일 또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오후장까지 더 활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바라볼게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